깜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던 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당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죠. 실시간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배 레버리지 TQ와 속스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1% 이상의 하락은 상당히 크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전체 지수가 1% 정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뭐 늘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3배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포지수 74, 익스트림에서 그리드로 내려왔습니다. 공포지수가 74, 실제 체감은 공포지수가 한 30인 것 같은 날입니다. 장후에 마소 구글 AMD가 어닝을 비트했음에도 급락한 결과로 F저장에서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에도 TQ 속설이 큰 수익권인 이유는 우리는 바로 공포의 매수를 실행했기 때문이죠. 한 10% 하락마저도 아직도 큰 수익권이라는 것이죠. 공포의 매수 때 큰 시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다른 매매가 없었음에도 플러스 수익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우상향의 장에서도 얼마나 큰 희로애락이 있었습니까? 이제 조정 시작일지라도 다시 희노애락을 겪으면 되는 것입니다. 장투의 길은 매우 험난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약간 욕심을 내려놓을 때 당분간 돈은 더 벌겠다는 욕심으로 급하게 지금 찔끔 내린다고 해서 롱을 잡기에는 매우 애매한 위치입니다. 혹시라도 지금이 조정의 초입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부자, 내일 당장 부자, 다음 주에 당장 부자가 되려는 그러한 투기 마인드, 욕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오늘 장후에는 퀄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에서 내일로 내려가는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있고요. 금리 결정은 패드와치에서 약 98%의 확률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으니 당연히 동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요. 문제는 이거죠. 30분 후에 4시 30분에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파월의 입놀림이 도대체 뭐라고 씨부리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번 FOMC 때 비둘기로 변신하면서 상당히 현재의 폭등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파월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적으로는 매파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모든 조정을 처맞을 준비를 저는 끝낸 상태입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80은 이미 물 건너갔죠. 이 상태로 매도를 계속 실행했으며 공포지수 80에 저는 수익 물량을 익절함으로써 장투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 물량은 약 20% 이상의 수익으로 매도를 전량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구독자 공개방을 개설하고 85명이나 입장을 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국장은 정말 답이 없네요. 살짝 국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장기 우하향. 물론 미국이 어제 오늘 상당히 내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저께까지만 해도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장은 우하향. 국장은 매우 힘든 곳입니다. 국장은 그냥 살아남아서 계좌가 플러스면 그냥 잘하는 겁니다. 플러스 몇 프로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만 아니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은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서 고착화가 된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분들은 국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를만 하면 팔아 제끼는 기관과 대주주가 있고요. 코스닥은 각각의 작전 세력들의 먹잇감, 분식회계, 횡령, 상패, 지뢰밭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국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타. 단타를 하려면 공부,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업이 매우 바쁘고 근무 시간도 긴 한국 사회에서 차트를 공부할 시간이 없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 이번 달도 이렇게 국장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은 단타 매매만 하기 때문에 수익입니다. 홀딩 안 하고 단타만 합니다. 국장은요. 다시 미장 얘기로 넘어가서 미장은 빅테크 및 다우지수 편입 종목들, S&P 상위권 종목들이 매우 친화적이며 주주 환원도 자주 합니다. 배당도 많고요. 미국은 기업이 자잘한 단타를 치지 않고 그들의 회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세계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점점 미국의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죠. 이것을 뒷받침한 것은 401k 퇴직연금이고요. 그리고 주식이 곧 권력인 미국의 2024년 대통령 선거에 해 주식시장이 몰락하면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나고 민주당은 몰락합니다. 우리는 올해 수익 실현을 크게 할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 시기가 오면은 답은 차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물론 지금 미국 주식을 크게 매수할 때는 당연히 아닙니다. 빠른 미래에 공포의 구간이 오면 제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보여드릴게요. 아직 저는 예수금이 꽤 있기 때문에 미장의 롱이 상당히 많음에도 공포의 구간이 오면 다시 주워 담을 시드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포의 구간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월급이 날아가니까요. 하지만 공포의 구간에서 미칠 듯한 고통을 견디고 사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공포의 구간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매크로 상황이 24년이 상방이기 때문에 24년도 공포의 시기가 오면 매수 진행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8월부터 조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0월 TQ 속수를 미친 듯이 담아냈습니다. 그때 악플이 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구독자가 얼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아저씨를 패러디하고 웃겨주면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안 사다가 최근 TQ속스를 사고 물리신 분들 뜨끔하실 겁니다. 주식은 항상 공포에 사야 됩니다. 지금 찔끔 내린다고 지금은 공포가 아닙니다. 작년 영상이죠.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는 바로 공포의 분할 매수 시작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니깎게 유튜버냐고.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제 유튜브에 없어요. 아마 배 아파서 탐욕의 구간에 사고 또 단타 치러 갔겠죠. 미장은 공포에 사서 최대한 길게 끌고 간다. 매매 횟수를 줄인다. 욕심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시저스 멤버십에 신미정님, 이석영님, 어거스틴님, 이승일님, 뿌리벳 노랑부리님, 장교와 UDT에 신규 가입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푸덴콜옵션은 오늘 현재 상황과 애프터장에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0.75지만 다시 업데이트가 되면 0.80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선을 지지받고 살짝 우상향이 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WTI 국제유가 오늘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5일선을 지지받는 흐름, 급등의 차트로 변모할 수가 있는 자리죠. 뭐 해야 되죠?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US100, CFD, 나스닥 차트입니다. 아직 21선은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공포 지수가 공포에 가 있지 않더라도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바로 이 21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그랬죠. 21선을 이탈하였지만 다시 올라주고 상승. 여기도 21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이탈하더라도 다시 21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4년에 나스닥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프리장에서 상당히 급락하고 있네요.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나스닥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면 약간의 충격파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차트 프리장에서 그저께 어제 찔끔 오른 거를 죄다 반납 중입니다. 테슬라의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오히려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투심이 살짝 안정된 이후 약간의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 다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역시나 풀이장에서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지만 21선은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의 구간에 샀기 때문에 아직도 큰 수익이죠. 확실한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된 상황은 아니고요. 속슬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무너진다 하더라도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드렸죠. 첫 번째 파란색 선, 두 번째 파란색 선. 일단 21선도 이 파란색 선의 근처에 있고요. 21선만 지지해주면 된다는 흐름입니다. 오늘 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즈 다시 노예화가 돼가고 있네요. 풀이장에서 상당히 급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불즈를 여기서 샀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익금이 깎인 거지 우리가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움츠려든 어깨를 피세요. 우리는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환희의 일부 분할 익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큰 수익이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마라 차트 보겠습니다. 마라는 현재 썩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밖으로 벗어나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의 일봉 보조지표 역시나 역시네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터치하고 MACD 빨간색이 출현, 양봉이 출현. 통상적으로 MACD 양봉의 첫 출현 자리 여기죠. 여기죠. 이날이 제일 세요. 이날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추세가 바뀔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숏에 올라타고 있는 날입니다.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현황을 봐도 아주 혼돈의 도가니. 속슬, 속스, SQQ, QQQ. 숏롱을 아주 그냥 치열하게 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롱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제는 전부 다 롱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숏이 올라와 줬다는 거. 이게 하나 위안이 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롱을 이 찔끔 내렸다고 해서 원지수 기준으로 찔끔 한 1.5%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제서야 롱을 탈 때는 아니고 관망의 시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60으로 살짝 떨어졌네요. 비트코인은 역시나 일목균형표를 약간 지지받는 흐름, 일목균형표를 뚫지는 못하는 살짝 약한 흐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방향을 결정할 때 그 방향이 상방이 될지 하방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샀다. 그 방향이 하방으로 결정되더라도 수익권이다. 하방으로 결정되는 걸 확인하고 던져도 익절을 하는 것이다. 스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방으로 결정되면 뭐 그냥 던지고 나오면 되죠. 어차피 스윙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뼈 때리는 현실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놓친 건 딴 놈이 잡는다. 은혜를 갚으려면 돈으로 갚아라. 지루한 유머는 심각한 채다. 바보들의 큰 문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응을 할 뿐입니다. 차트를 항상 공부하고 맨날 맨날 차트를 공부합니다. 차트를 항상 공부하고 대응을 할 뿐입니다. 그럼 오늘 밤은
정말 격동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도대체가 예상이 안 되네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는 중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모든 롱을 다 팔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시장에 붙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